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쉬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갈 때도 됐죠. 어제 그 점심을 기점으로 약간 흔들렸지만 그래도 강세 마감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 양시장 경신을 했는데 미증시가 간밤 좀 쉬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도체주가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도 아무래도 PCE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천당과 엔젤이 좀 버텨줍니다. 3천당 제약이랑 엔젤 로보틱스 많이 안 빠지고 강하고 그러면서 지수 하단이 좀 견조한 모습인데요. 보시죠. 코스피 0.15% 소폭 밀립니다. 사실 어제 막 강했던 거 생각하면 밀린다고 표현하기도 맞지는 않고요.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753선 지나가고요. 코스닥 시장이 약간 이제 주춤한데 0.7% 조정으로 910선 근처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계속 900선 위에서 거래가 되죠.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옵니다.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95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한 760억 원 사자세. 오늘은 기관이 파네요. 기관이 1,37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실까요? 여긴 양매도 나옵니다. 지수가 빠지는 데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있었겠죠. 외국인 이 시각 현재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고 기관도 200억 원 가까이 팔자세. 개인만 홀로 삽니다. 개인 이 시각 현재 2,40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은 크게 빠져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 상황 보면요. 외국인이 팔만도 한데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흐름 좋죠. 하이닉스와 함께 동반해서 강한 흐름, 오늘 한미반도체 등의 HBM도 있지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소보장도 시세 분출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나 마이크론 담아가고요. 배터리도 좀 담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코멘트를 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들의 반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외주 가운데 하나가 또 반도체 장비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52주 신고가였는데 나머지 밸류체인들이 약했죠. 근데 오늘은 밸류체인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EST가 16% 급등이고 하나 마이크론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현재 12%가량 급등세 28,5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포트 많이 나오는 게요. EST,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이 정도가 되는데 테크윙 6%의 강세고 TCK 등의 종목도 시세 분출 오늘 눈에 띕니다. 자, 다음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기관은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기관은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놀자주 가운데 하나인데 엔터주 담죠. JYP 엔터를 가장 먼저 담고 하이브도 오늘 담습니다. 반도체 가운데선 테크윙과 EST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여기도 외국인이랑 비슷하죠. 2차 전지주도 모아갑니다. 일부 2차 전지주도 포진이 돼 있고요. 시세는 엔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 주목받으면서 6%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 주시겠어요? JYP 엔터는 3%가량의 상승권이고 72,9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SM까지 2% 상승입니다. 대표, 대형, 3, 4 모두 양호한 흐름이고 오늘은 YG 엔터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유니버셜 뮤직 음반 유통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세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앞서서 엔젤이 우리 시장에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엔젤과 천당, 3천당 제약. 오늘 주가는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시총 코스닥 10위 안에 입성을 하기도 했죠. 60% 이상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속도 조절인데 그걸 생각하면 좀 강한 모습이죠.
자, 한번 로봇주 한번 볼까요? 시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이슈 일정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관련 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범 AI 테마주와 함께 로봇주 시세 분출이 있습니다. 하단 주시겠어요? 엔젤 로보틱스 12% 상장 이후에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3,0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동안 다소 쉬었던 두산도 4.5%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쪽인데 4.6%가량의 강세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엑스 일정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 전시회 개최 일정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 기사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공개 내용입니다. 기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서 로봇, 양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했는데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정리해드리고요.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장 초반부터 많이 흔들리면서 출발합니다. 갭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 현재 구간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음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는 12.6% 하락이고요. 19만 2천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오늘 개장 전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진 블록딜 소식입니다. 최대 주주인 박순재 대표의 이 부인 2대 주주거든요. 근데 블록딜 소식인데 일부 가지고 있던 물량 블록딜을 하고 할인율이 9.9%라는 보도 내용에 따라서 한 8%가량 장초반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할인율보다 더 많이 빠지네요. 락업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게 연말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분석인데 알테오젠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지도 한 가지의 고민되는 포인트입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짜잔. 오늘 약속대로 네, 약속 지켰어요. 라떼, 커피 들고 오셨습니다. 따뜻한 라떼 감사합니다.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 라떼 사줘야 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었고 당잠사 참고해서 투자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고값 받았습니다. 이 채팅창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네. 탑10 나와 있고요. 자, 오늘 볼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한 쪽도 있고 약한 쪽도 있고 약할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목까지 차와서 버려야 하는 것인가 고민인데 준비는 안 됐는데요. 저희 네. 알테오젠 간략하게 코멘트 듣고 시작할게요.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삼천당제약도 결국 루머로 끝이 났긴 했지만 예. 그날도 장중 한 9% 넘게 흔들렸잖아요. 아래쪽으로. 루머가 아닌 걸로 판명나면서 네, 아닌 걸 다음 판명해서 다시 회복했죠?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틀 급등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쉬고 있는데 예. 이 블록들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솔직히 좀 되고 있어요. 그죠. 아직 그 기업 측에서 발표한 공시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외신을 통해서 네. 전해진 내용이라서 추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돼요. 삼천당제약 같은 사례가 없었다라면은 예.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 없었다라면은 이 블록들 이슈 같은 경우는 예.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오름폭을 보게 되면은 나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루머가 어디였었죠? 그 어디요?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의 루머는 애초에 그 제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의구심이었고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네. 루머였는데 결국에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이거는 사업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네네. 블록딜이니까 지분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블록딜이 결이 달라요? 맞다라면은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의 고점이 나올 때 예. 그 대주주였던 지분매도 이런 것들이 고점 신호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고점으로 이제 그러니까 참 고점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는데 예. 블록딜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종목이 많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고점 신호로 이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결론 내겠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이게 맞든 틀리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투자 심리 흔들 만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만약에 이걸 수익 중이시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네. 일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네. 불확실성,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알테오젠 체크해 네네.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정석대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정석대로. 네, 정석 이해가 안 전략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그 라떼 지난번에 그 올려주신 분이 미쉐리 님인데 장기 라떼 공급 계약 오늘 사인하고 가시래요. 왜 들이시죠? 예, 그거까지는 예, 저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네네. 코멘트였고요. 너무 자, 간과하시네요, 본론으로 또. 예, 본론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갈까요? 네. 모처럼 만에 소외주의 강세 배터리 눈에 띕니다.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가 어제 주총에서 나왔나요? 네. 네, 맞아요. 주주총회에서 네. 결의가 됐고 이제 추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추진 그 일정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간밤 테슬라가 오르긴 했는데 급등 아닌 음봉 마감을 하긴 했어요. 장중에 막 올랐다가 그 음봉인데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감을 네, 했죠. 근데 장고반에. 이슈는 이거예요. 자율주행 기능 한 달간 체험해 보세요. 무료. 요거 이제 기대감이었고. 자, 배터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로 넘어갔다라는 관점은 잘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이제 리튬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저도 뉴스 체크를 좀 해봤는데 결국 탄산리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반도체, 오늘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즉 순환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2차 전지 상승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가 뭐 이런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LNF 양극재 공급 이슈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3월달 들어서 반등이 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반등은 그냥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바닥 가능성은 있지만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 SI 관련돼 가지고 46파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급적인 측면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한국의 어떤 탄산리튬 가격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중국 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탄산리튬 현물 가격도 그렇고 선물 가격도 그렇고 톤당 10만 원을 다 상회를 하게 되면서 하향 안정화가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양극재 수출 단가를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이 37,000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3월 달이 3만 톤을 하회를 했습니다. 29,957원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잠시만 제가 숫자 단위가 지금 3만 톤당 톤당. 어렵죠. 잠시만 톤당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네. 야, 저희가 뭐 수치를 네. 일일이 다 알 수. 수치는 제가 지금 단위가 지금 헷갈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중요한 건 이건 추세죠, 추세. 네,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예. 났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가 좀 하향 안정화 된다라면은 최소한 어떤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분기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탄산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중요한 건 양극재 기업들의 양극재 수출 단가는 이번 3월 달까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또 넘어가 보게 된다라면은 예. 이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인데 올해 1,64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이 1,470만 대고요. 예. 이 수치만 보게 되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3% 성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3월 달이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 정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성장폭 대비해서 절반 정도 성장폭이거든요. 네, 성장은 성장이죠. 그죠. 역성장은 성장은 아닙니다. 성장인데.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의 눈높이는 조정되고 저 역성장이 아니는데요. 에? 저 역성장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니까 성장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진 거죠. 기울기가. 그렇죠. 완만한 그러니까 성장. 그런 게 있어요. 그 보통 우리도 실적 발표할 때 보게 되면은 예.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적을 보실 때 사상 최대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더 확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 올해 예. 16%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수요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성장률 둔화, 요게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삼성, SI 관련돼 가지고 개별 종목들은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성장이 음. 가파른 쪽을 좋아하시다 보니 요거는 이제 중립을 그건 제가 주시는 원하는 것 게 같아요. 아니고요. 시장이. 보통 시장 네, 그렇죠. 시장이. 성장이 점프 이렇게 네네. 나오는 것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보통은 좋죠. 기대감 그러니까 멀티플도 우리가 주고 근로자랑 싶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번 달에는 50만 원 오르고 다음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오르면 기분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50만 원에서 55만 원 올라가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5만 원밖에 안 올랐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적절히 비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로 지금 분석을 네네, 하고 저는 계신 그렇게 거고, 그럼 투자를 한다면 그나마 이 안에서 괜찮은 쪽을 옥석을 가려본다면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예. 리튬 포어스. 네? 리튬 포어스. 포어스. 리튬 쭉 보시네요. 아침 쪽으로 그 아침 개장에서 한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예. 일단 어쨌든 뭐 이슈가 있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 이슈를 한번 선택해 보게 된다라면은 탄산리튬 이슈 아니면은 삼성 SI 이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저는 리튬을 선택을 했고 리튬 관련주 내에서 리튬 포어스가 가장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리튬 포어스 정도. 그리고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 좀 여부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포어스는 메가터치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럼 리튬 포어스 정도만. 네. 펀더멘털 분석이 아니라 이제 모멘텀 플레이 네네, 측면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였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엔터하고 로봇 남았는데 엔터 먼저 가죠. 오랜만에 엔터 기업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며칠 계속되죠. 이 저가 매수 유입, 바텀 피싱의 전략도 있는 것 같고 소외주의 반등의 네. 측면에서 눈에 띕니다. 왜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하셨어요? 어떡하죠? 엔터도 좋은 말씀을 아직까지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예,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네네. 그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그 엔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 조정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예. 작년 8월 달 이후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뭐 YG엔터도 그렇고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G엔터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바닥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추세라는 것들이 돌아서주기 위해서는 엔터 정도 이제
덩치가 되게 되면은 예. 눈에 보이는 숫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 SM 쪽에서 새로운 아티스트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뮤직과 계획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하반기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중심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앨범 밀어내기 하던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도매 유통되는 판매량하고 소매 유통되는 판매량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밀어내기 논란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매 유통이 더 많이 판매가 잡혀 있고 소매 유통이 작게 잡혀 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는데 이게 도매 유통 나가게 되면 소매 유통 쪽으로 다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소한 작은 오해라고 해프닝으로 끝이 났는데 예.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앨범 판매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번 1분기 때 K-팝 음반 판매량이 2,070만 장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분기 만에 역성장이 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그 엔터 4사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또 1,10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작년 대비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25% 역성장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물론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서주기 위해서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야 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엔터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앨범 판매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앨범 판매량이 15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분기 실적도 엔터 대표적인 4세 엔터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5%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아진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니버셜 뮤직 이슈라든지 그리고 어제 SM의 어떤 새로운 아티스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속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SM 같은 경우에 지금 NCT여가지고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제 데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NCT 드림의 어떤 앨범 판매량이 초동 판매량이 생각외로 좀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네네. 로봇 가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로봇 의견은 어떠세요? 로봇은 좋게 보고 있어요. 지난 왜요?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도 좋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원엑스 테크놀로지 로봇 이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양팔 로봇 나온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요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로봇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메이저 승격이 가능한 트리플 A 선수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로봇은 설명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의 탑픽은 무지개인가요? 천사인가요? 무지개요. 아, 레인보우 무지개. 로보틱스. 네네. 삼성전자가 추가 지분 매입할까요? 어차피 옵션만 행사하면 지분이 매입되는 콜옵션 거죠. 행사하면 최대 주주 등급인가요? 그렇죠. 최대 중국이 되는 거죠. 자회사 편입인 거죠, 그러면? 네네. 아, 그 가능성이 그 콜옵션 행사가 어느 근데 정도? 어차피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돼 있었다가 지금 이제 빨라지면 상반기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뭐 하는 건 기정사실이라 보셔도 됩니다. 아, 지금 나와 있는 그래요? 얘기가 뒤집어지시면 안다라면. 예, 그럼 네. 뒷배를 믿고 무지개 로봇을 보시는 걸로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장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두산도 보세요? 네. 아, 두산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보시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 두산 로봇 로봇. 때문에 보는 거고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로봇 시장 확장이 있잖아요. 산업용 네.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산업도 있고 서비스 로봇도 있고. 서비스도. 네네. 알겠습니다. 대장 보시는군요. 네네. 예, 로봇은 대장을 봐라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 요거 다시 한번 네. 네. 감사드리며 마무리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